오늘 여기가 취업 박람회이지요. 직장을 찾아서 나의 삶의 일부분을 어느 공간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내가 A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입사하면 그 A 은행은 아주 잘 될 거니까 내가 A은행 하나 살려주고 이 인생 끝내보려고 나는 A은행에 입사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다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돈 번다는 게 천박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들어갈 거고,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번다는 건 어떤 것인지의 뭔가 본질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앞에서 떠드는 그럼 너는 돈을 많이 벌었냐는 질문들을 보통 해요. 매우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래야 내가 네 말에 30분이라도 집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그런데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버는 것인지, 돈을 번다는 건 어떤 것인지,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돈을 왜 못 버는지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다음부터는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데 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직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돈 버는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는데 1번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세요. 부모님하고는 상의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살펴 드려야 될 존재들이니까 그냥 가끔씩 자주 얼굴 비추고 부모님이 뭘 원하시나 이제 이것만 하시면 되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부모님한테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롭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 세대의 부모님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 앞으로 벌어야 되니까 버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식당, 밥 먹는 거, 식당은 어떤 식당이 돈을 잘 벌어요? 어떻게 식당을 해야 대박이 나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저 식당 하려고 해요. 부모님 어떻게 식당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당은 싸고 맛있어야지. 그러니까 싸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성실하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실 텐데, 그렇게 식당을 하면 요즘은 망해요. 아시죠? 요즘 식당은 맛은 밀키트가 더 맛있지. 쉽게 말하면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돼요. 사진을 올려야 된다고, 내가 여기 갔다는 걸 자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친절한 종업원보다는 어찌 보면 사진을 잘 찍어주는 종업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돈을 버는 방식과 지금의 돈 버는 방식 중에 비슷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냐면 30년 전에 세상에서 팔리던 썸띵과 지금 팔리고 있는 썸띵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요즘 잘 팔리고 인기 있는 것 중에 30년 전에도 인기 있었어. 그래, 이건 30년 전에도 인기 있었지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있어요? 새우깡 뭐 한 10개도 안 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거에 매우 일부분만 30년 전에 팔리던 게 요즘도 팔리고, 요즘 팔리는 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
요즘에는 어떤 게 팔리냐,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로 팔립니다. 왼쪽에 있는 안마의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고등어의 고등어. 그런데 예전에 고등어는 그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비린내 나는 그 친구 고등어를 사다가 집에서 다 발라가지고 거기서 뭐 기름 두르고 굽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다 구워서 포장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만 땡 하면 돼. 시장에서 파는 고등어보다 이 고등어가 훨씬 더 잘 팔려요. 가격은 10배. 이 고등어가 10배 더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등어 가지고 돈 벌려면 싱싱한 고등어를 잡아와서 팔면 안 돼요. 망한다고.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고요. 돈 버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두 번째 부탁은 함부로 성실하면 안 돼.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늘 하던 일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못 한다고요. 근데 발상을 못 하는 게 예전에는 별로 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조차도 그냥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것만 열심히 잘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하루로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은 없는데 있으면 딱 좋은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성실과 근면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다. 저도 가끔 이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보면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데 공부를 잘하던 친구도 있고 잘 못하던 친구도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 중에 동창회에 나와서 이제 요즘 너 뭐하니? 하고 물어보면 큰 돈을 번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세대는 더욱더 그럴 거야.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여러분 동창을 만나면 공부를 잘하던 친구 중에는 돈 잘 번 친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유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과 돈을 잘 번다는 건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거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이미 알아. 그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실천을 못할 뿐이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알아. 실천을 하면 되는 건데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걸 꼭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거를 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려면 그 함수가 달라져요. 함부로 성실하면 안 된다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벌려면 돈 버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99%예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이미 리스트가 있어. 그걸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 사람들이 뭘 원하지? 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내가 그걸 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가시가 다 발라져 있어서 이미 다 구워져 있는 고등어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엔 쉬워요. 이 고등어는 어떻게 만드냐면 노르웨이에서 잡힌 고등어 잡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노르웨이에 이메일을 보내서 또는 전화해서 너희들 고등어 잡지? 그 고등어를 인도네시아 어디 항구에 있는 도시로 보내줘? 그렇게 전화합니다. 그러면 냉동된 고등어가 그 항구로 오고 그 냉동된 고등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항구 근처에 어떤 공장으로 보내지는데 그 공장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종업원들이 맞교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핀셋으로 가시를 뽑아요. 가시를 다 발라내서 그걸 거기서 구운 다음에 설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밀 포장해서 딱 만들면 창고에만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쿠팡에서 사면 바로바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는 않아. 문제는 이거를 요렇게 만드는 데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고등어보다 한 10배 정도 비싼데 과연 사람들이 그걸 원할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고민. 그보다 더 먼저는 도대체 사람들은 고등어에 대해서 뭐가 좀 고민이지? 먹고는 싶은데 집에서 구우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 먹고는 싶은데 뭐 하면서 식당이나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관찰을 잘해야 돼요. 관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변을 가능하면 신경 쓰지 말고, 친구들이 술 먹자고 해도 그냥 이겨내고 고개 쳐박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는 책상에다가 머리를 박아서는 답이 안 나와. 자꾸 주변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야, 저 사람 저런 데 돈을 쓰고 있네? 그러네? 라는 걸 자꾸 관찰해야 된다고요. 자꾸 관찰해야 되는데 근면 성실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세상은 예전에는 고등어가 그냥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요즘엔 이런 비싼 고등어들이, 말도 안 되는 비싼 안마 의자가 잘 팔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아져서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대략 5,500조쯤 되는데요. 10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그거의 절반인 2,500조 원. 20년 전에는 그보다 절반인 1,25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통화량. 10년에 2배 정도 계속 늘어난다고요. 계속 늘어나다 보니 늘어난 통화량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우리들 소비자들의 주머니 속에 다 들어간다고, 그 통화량이.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는 사람들 소득이 2배로 늘어나고 20년 전에 비해서는 4배가 늘어나고 30년 전에 비해서는 8배가 늘어나 있다고요. 앞으로도 10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2배가 더 늘어나서 우리 소득은 2배 더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제 소득이 자꾸 이렇게 넘치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기 시작하고 만들면 팔리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게 있죠. 나는 태어나려면 왜 내가 2000년대에 태어났을까? 왜 1990년대 말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빠처럼 1960년대에 태어났었으면 거기서는 직장만 다녀도 열심히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월급 모아서 집을 못 사는 세상이 됐잖아. 나는 좀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에 풀려있는 돈이 약 1,000조 원밖에 없었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에 돈이 약 8,000조 원, 1경원 정도가 풀려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될 거라고.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이런 고등어 만들어서 팔아보자고 하면 안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팔린다고. 얼마 전에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리빙페어 박람회라는 데 제가 한번 갔어요. 왜 가냐면 나도 돈 벌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뭐에다 돈을 쓰는지 아주 치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내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파나 이걸 알아보면 되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사나를 자주 봐야 돼. 근데 리빙페어에 갔더니 뭐 향수, 방향제, 뭐 베개, 뭐 침대 시트인데 아주 까실까실한 거, 각종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판매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꼭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리빙페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없으면 불편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 죄다 그런 거가 팔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 집에 생존에 필요한 건 이미 다 있지. 우리 집에 이건 나 생존에 필요한 건데 진짜 없다. 손 들어봐. 나 오늘 사줄게 내가 지금 그거.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돈은 있어. 그러면 생필품이 아니라 뭔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성을 살짝 터치해주는 이런 거? 그런 걸 팔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있지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고급 옷을 필요로 할 거야. 좀 더 고급 먹거리를 좋아할 거야. TV가 좀 더 크면 좋아할 거야. 까지는 예상이 됐는데 이미 좋은 옷, 좋은 먹거리, 큰 TV는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원할지는 아무도 몰라 이제. 그래서 더욱더 관찰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좋은 게 뭐라고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 세대가 돈 벌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쉽다고. 표정 봐라. 정말 쉽다고. 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그거 누가 돈 주고 사 하는 것들을 돈 주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생필품만 팔리니까 무슨 뭐가 유행이래 하고 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저런 게 유행이야 하면 다 팔려요. 왜? 어차피 생필품은 다 있고 돈의 여유는 있으니까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나 유행인 걸 발명하고 판매했을 때는 나는 조그만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불가능해. 큰 부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가능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부모님의 조언이 틀린 조언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세상에서 이렇게 기회가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성실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을 안 사셨던 부모님들은 그런 조언을 안 하고 못 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건 어찌 보면 쉬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쟤를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퇴근하고 와서 저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1시간째 자고 있네. 피곤이 많이 쌓였구나. 이 사람들은 뭘 원할까? 뭘 원하세요? 누가 나 안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마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람은 없지만 기계가 안마를 해주면 그럼 가능한가? 그런 거 써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들었더니 1,000만 원이야. 예전 같으면 그러게 왜 그런 걸 구상을 했어. 하지만 이제는 1,000만 원이면 이건 어떻게 팔아야 되지?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은 높아졌지만 돈이 많이 풀린 세대에서 여러분이 사는 바람에 돈 버는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요. 돈을 번다는 건 그래서 남이 갖고 가는 걸 뭔가를 뺏어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내가 받는 거,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을 쭉 보세요. 저 회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돈을 벌고 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다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요. 하물며 새우깡을 만드는 회사도 얼마나 맛있니? 그 새우깡 사실 맥주 한잔 할 때 옆에 있으면 그런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를 제 딴에는 되게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걸 내가 오늘 여러분들 나하고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거나 안 되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할 것 같아요? 말로만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더라도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즘 나 돈 버는 건 유튜브에서 돈 벌거든요. 3프로TV.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저도 많이 벌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안 돼야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3프로TV에 광고하는 광고주들이 3프로TV에 광고하는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니까. 그렇잖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워지고 실패해서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튜브나 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씩 만들어. 그럼 나한테 그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매우 불리해요. 매우 불리하다고. 왜 불리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유튜브 채널을 만들잖아요? 그럼 꼭 대박 나는 게 몇 개 생겨 진짜. 돈 버는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돈이 안 풀려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과 기업이 뻔했다고요. 뻔했어. 먹는 거 만드는 회사, 입는 거 만드는 회사 뭐 그런 걸로 끝이야. 그럴 때는 대박의 기회도 잘 없어요, 사실은. 먼저 들어가서 해먹는 사람은 계속 해먹지만. 근데 요즘엔 그거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돈이 어디로 풀리게 되고 어디로 쏠리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보다 요즘이 달라진 게 뭐냐면 어디서 대박이 날지 몰라. 인사회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 합니다. 누가 성공할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하면 방송국 PD들 3명 모아놓고 하면 여기는 없어. 뭐 이렇게 찍는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대충 표준이 있으니까 용모가 단정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요즘에는 엉뚱한 곳에서 대박이 난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 있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여윳돈이 많아지면서 소비를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들이 소비하는 곳에 그냥 얼레벌레 따라가서 돈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누가 대박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내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전하겠습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얘기하겠습니까? 진심을 전하고 있겠지. 왜?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아니, 진심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돼야 내일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이제는 대박 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우물을 계속 파면 큰일 나요. 한 우물을 파면 큰일 난다고. 뭐 큰일까지는 안 나. 솔직히 말하면 한 우물을 파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괜찮아. 안정적이야. 그런데 세상은 이젠 하루에도 로또가 여러 장씩 터지는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근데 설명했잖아요, 지금. 누가 대박 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고. 하루에도 로또가 여러 명씩 당첨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랜덤하게 확률이 막 터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야, 좀 이거 맞춰줬으면 좋겠다. 반대로 내 질문해 줄게. 그럼
하루에도 도심지에 폭탄이 한 50개씩 떨어져. 랜덤하게 50개씩 떨어져. 그런 세상에서 폭탄을 일부러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 안에만 있으면 돼? 반대죠. 자꾸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갔다가 아유 폭탄 안 떨어지네. 들어왔다가 한 10분 있으면 또 나가고 이래야 폭탄에 맞을 수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폭탄이 아니라 대박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시도를 자주 해야 된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은 자주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번다는 건 뭐야? 돈을 번다는 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연료 받아갈 거 아니겠어요? 받아가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해준 그 대가로 받아가는 거잖아. 그죠? 표정 보니까 그런데 돈만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자 이제 선불로 받았으니까 대충 얘기하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성공을 해줘야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자선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방법은,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돈을 벌고 나면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네, 저도 이제 성공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듣는데, 타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A은행에 입사하려고 하죠? 내가 여러분을 돕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유튜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3프로TV 유튜브가 망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일 실업자가 되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어디라도 취업을 하고 싶겠지. 어디에 취업해요? A은행에 전화해요. 혹시 A은행 유튜브 안 만들어요? 만들지. 내가 가서 싸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나 2%예요. 아시잖아요. 그럼 A은행은 담당자는 반응이 뭘까? 2%가 놀아? 얼마 드리면 되는데 1년에. 아유, 신입사원 연봉만 주세요. 그래? 나 얘를 오늘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유튜브 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얘 안 뽑아야 되겠구나 라는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3프로TV가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면 여러분들이 잘 취업해서 그 자리를 열심히 잘 지켜서 괜히 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려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잘려서 나온 여러분들이 다른 일자리 찾으러 가면 될 거 아니야. 일자리 못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A은행을 잘 달리다가 사고를 쳐서 잘리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긴 할 텐데, 그러면 그 자리가 간절하고 그 자리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여러분보다 더 불쌍한 사람 하나가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도 돈 열심히 벌고 해서 돈 생기면 그런 어떤 사람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이기적이고 충분히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만 고민하는 게 온 세상 사람 다 돕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분식집을 열었다고 쳐. 3프로TV가 망해서 이제 2% 분식집을 하나 열었다고 쳐요, 제가. 그런데 알바생이 한 2개 필요해. 2명을 써.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 알바생 이리 와봐. 저 아저씨가 시간당 10,000원 주는데 주휴수당은 없다. 알았지? 주휴수당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내지는 손님들 오면 야 조금 일 좀 더 하다 가. 착취를 하고 뭐 그런다고 쳐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왜 주휴수당을 안 주고 왜 불법 야근을 시켜? 그런데 그 알바생 2명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우리 2% 분식이
그나마 최고의 직장이니까 여기 와서 알바하는 거질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뭐야 여기는 주휴수당도 안 줘. 뭐 이래. 그러면 당장 나가겠지. 그런데 와서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가면 더 일도 힘들어. 주휴수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 야근도 시키고 주휴수당도 안 주고 나쁜 아저씨.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알바생에게는 내가 없어지면 더 열악한 곳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그 열악한 곳에 안 가고 여기 와 있잖아.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납치당해서 왔어요? 납치당해서 왔으면 안 되지. 빨리 풀어줘야지 그건. 그러나 본인이 선택해서 왔다면 미안하고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이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일자리라고 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자리조차도 누군가가 그것을 찾고 거기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다고. 불법이냐 아니냐, 합법이냐 아니냐,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다음에 고민할 문제고 불법이면 뭐 과태료 내고 해야겠으나 일자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왜? 그 두 사람에게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2% 분식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하러 또 나가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가서도 지원하고 저기 가서도 지원하면 거기 식당 사장님은 볼 때 야 요즘 알바하려고 하는 학생 많네. 월급을 좀 깎아도 오겠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기존 직원의 월급을 낮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이 좀 넘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저보다 높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쯤 되니까 제가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다녔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뭔가 좀 몇 가지 착각을 하면서 살았더라고.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월급을 사장님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월급을 충분히 많이 안 주는 이유는 사장님이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적게 버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반대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내가 돈을 적게 가져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아. 나 월급을 한 400만 원쯤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준대. 어이씨, 사장님이 욕심을 부리는 거지 분명히. 그럼 내가 대응하는 방법은 뭐예요? 일도 300만 원어치만 하지 뭐. 아니다 250만 원어치만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50만 원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외출 나가서 안 오시면 난 사우나 가서 이렇게 놀고 아싸 오늘 일당은 거의 뭐 공짜로 벌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기분 나빠서 월급을 더 받고 싶은데 충분히 안 주니까 그래? 근데 일도 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 사장님이 나를 고용하고 사장이 나를 평가하고 월급을 깎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지만 사장과 나는 동업자였구나. 그런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하나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아침에 저는 출근 시간이 8시였고 집에 퇴근하는 시간은 그 당시에도 뭐 야근이 많아서 저녁 8시, 9시 이렇게 퇴근했다고. 그런데 사장님은 몇 시에 오냐? 월요일만 일찍 와. 회의한다고. 다른 날은 출근하면 사장이 없어. 10시쯤 되면 눈에 보여. 11시에 무슨 얘기하러 들어가면 사장 또 없어. 오후 4시쯤 들어와서 또 뭐 쉬쉬 한 바퀴 돌고 뭐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다가 저녁 7시가 다 돼가면 또 없어져. 그런데 제가 사장의 월급을 몇 년 후에 알게 됐습니다. 제 월급의 5배가 넘더군요. 난 정말 이거는 근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직원의 월급이 사장의 월급보다 적잖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부조리라고 생각해서 이거 직장을 때려치우고 시민운동을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사장을 하는 나이고 사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직원 월급보다 내 월급이 5배쯤 많아요. 그런데 그때와의 차이는 뭐냐면 사장은 왜 월급을 많이 받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 돈 쓸 때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결국은 한 가지지. 결국은 한 가지. 회사가 망하면 사장도 망해. 망한다는 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집어넣은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과일가게 점원보다 돈을 많이 받아. 많이 벌어. 왜냐하면 그 과일가게가 망하면 사장님은 다 망해. 처음에 과일가게 시작할 때 5천만 원 들였거든. 근데 과일가게 종업원은 과일가게가 망하면 다른 가게로 옮기면 돼요. 즉 리스크가 적어요. 그게 종업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구도가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리스크가 적은 걸 선호해요? 리스크가 많은 걸 선호해요? 잘 모르겠어. 과일 가게를 하면 리스크는 커. 그런데 돈을 벌면 점원보다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를 선호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요, 사람들은 리스크를 안 걸려고 해. 신기하지? 사람들은 리스크를 싫어해요. 괜히 비과학적으로 싫어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장을 안 하고 가능하면 점원을 하려고 해요. 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고 모여 있잖아요. 왜 창업 안 해? 우리나라에 40살 이하는 창업 금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해? 라고 물으면 나도 그 나이 때 안 했으니까. 리스키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리스키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는 게 리스키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리스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을 하겠다는 사람은 소수고 직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 직원의 월급이 안 올라가는 거. 사장은 괜히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수급이 달라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판단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할 땐 그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준비한 것도 다 됐지만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식당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저기 신림동에 있는 식당인데 회전초밥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김밥천국에는 아무도 안 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김밥천국 사장님과 회전초밥집 니와의 사장님 둘 중에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착할까요?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착할까? 누가 복을 받아야 할까? 몰라. 그런데 김밥천국 사장님이 더 성실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럴 확률은 반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김밥천국 사장님은 성실하고 근면한데 왜 저렇게 손님이 없을까? 이유가 뭘까요? 손님이 어디로 가는 건 내가 근면하고 성실한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 사회에 나오면 그런 자원이 결과물이 다 그렇게 분배되는 거라고요. 왜 저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데 돈을 못 벌고 왜 이 사람은 성실하지도 않고 심지어 안 착한데 돈을 잘 벌까? 이거는 부조리가 아니라 고객들이 글로 가니까 그래요. 고객들이 글로 가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휴대폰은 안 팔리고 아이폰이 잘 팔려서 점점 더 양극화가 되고 있을까? 기업들이 양극화되고 왜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벌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회의 부조리가 아니라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아이폰만 사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김밥천국 사장님이 보면 얼마나 이 사회가 이상하겠어. 이렇게 식당이 양극화되면 되겠냐? 나도 반, 너도 반 먹어야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전초밥 니와에 줄 서는 사람 중에
자, 주민등록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분 손 드세요. 짝수. 네, 짝수 일로 와서 자, 김밥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안 돼. 오늘은 초밥 못 먹어. 자, 들어가. 같이 잘 살아야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자꾸 양극화 된다고요. 양극화. 또 하나. 시간이 다 됐는데 딱 5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주 못 볼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더 부탁해드리고 할게요. 이 얘기 안 들으면 여러분이 유튜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딱 하나 오늘 꼭 이 얘기 듣고 가세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대략 한 25에서 30살 사이죠? 자기 나이보다 20살 정도 많은 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친구. 그럴 리가 없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친구 아니더라도 자기보다 20살 정도 많은 18살도 좋고 21살도 좋아. 20살 정도 많은 의지할 수 있는 어른, 사람, 친구를 꼭 만드세요. 꼭.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 꼭 만들라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배한테 물어보죠. 선배가 여러분들보다 몇 살 많아? 기껏해야 3살, 5살 많지.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애들끼리 상의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의외로 자기보다 인생을 한 20살 정도만 더 먼저 살면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지름길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몰라요. 왜 나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사람은 뭔가 조언을 구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여러분들의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부모님 보면 난 부모님이 되게 능력 있고 존경스러워서 자주 상의한다. 손 들어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장관이 친구고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은 다 친구 선후배고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애들은 나를 토요일, 일요일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아저씨라고 생각해. 맨날 집에서 러닝셔츠만 입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이제 이런 장면만 보여주니까 나의 저력을 몰라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애를 취업시키려고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뛰어서 취업을 시킬 수 있어. 나는 나중에 이제 뒤탈이 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최소한 일단은 시키는 능력은 있다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집 애들도 나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니까 아무런 조언을 구하지 않죠. 굉장히 자원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집 애들은. 최소한 여러분은 여기서 모여서 나한테 30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 우리 애들보다 훨씬 똑똑한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와서 1분도 얘기를 안 듣는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안 받는데 부탁입니다. 정말.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연락해도 돼. 저 조언을 좀 구할 수 있는 인생 선배가 필요한데 제가 없어서 그러니 부담은 많이 안 시켜드릴 테니까 가끔씩 궁금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꼭 하나 만드세요. 꼭.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삶이 이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이 회사 합격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등등을 굉장히 훌륭한 조언을 해주거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못 주는데 내 친구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잠깐만 기다려 한 다음에 연결해 준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일이 빨리 풀려. 그런데 다들 이런 20살 넘는 친구가 하나씩 있으면 어차피 경쟁인데 다행히도 다들 독고다이로 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씩 꼭 만드세요. 꼭. 여러분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부장님이 나의 그 후원자가 되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같은 회사 조직인데 부장님 친구 중에 누구 하나 좀 소개해 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하든가. 이유는 왜 20살인지는 알겠죠? 10년보다 낮은 5살이나 6살 많은 사람은 도움이 안 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면 그건 도움이 되는데 경험상 잘못하면 정분나.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해. 20년 정도 차이가 벌어져야 돼요. 인생의 선배를 꼭 하나씩은 찾으라는 거고요. 정 없으시면 내가 내 전화번호 지금 알려줄게. 적어서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010-6301-7212번. 너 어떡하려고 여기서 전화번호를 까?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처음에는 나도 얼떨결에 한 200명 앞에서 깠는데 전화를 딱 한 명이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구나라고 하고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긴 시간 저에게 주목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저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잘 돼서 절대로 유튜버 같은 건 하지 말아야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될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잘 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기원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 되기를 꼭 진심으로 바래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여차하면 금융권 취업할 수 있으니까. 화이팅!